안녕하세요. 제이스카이 영찬쌤입니다. 중학교 2학년 과학이고요. 오늘이 첫 시간이죠. 오늘이 첫 시간 중학교 2학년 화학 파트 오늘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단원이 뭐냐면 이제 물질을 이루는 입자라고 하는 단원인데 우리가 이제 뭐 보고 만지고 하는 우리 모든 물질들 있죠. 우리가 보는 모든 물체 또는 모든 물질은 특정한 어떤 성질들을 가지는 원소들이 뭉쳐져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원소들의 조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다라는 거고, 지금이야 우리가 이제 어떤 원소들이 있는지 그 원소들이 성질이 어떤지 전부 다 알고 있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고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되게 궁금해했어요. 물질을 이루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 몸을 구성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뭐 물체를 구성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물질을 이루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되게 많이들 궁금해했고, 그게 이제 고대 그리스 시대 때부터 그렇게 많이들 궁금해했어요. 물론 이제 지금 와서는 거의 대부분 이제 밝혀졌죠. 그게 이제 뭐냐면 원소라고 하는 거예요. 원소라는 거를 이제 좀 부가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특정 성질을 가지는 기본 단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물질이 특정한 어떤 성질을 가지는 가장 기본 단위다 라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좀 더 쪼개지면 이제 원소 이제 이 기본 단위를 쪼개면 다 똑같은 물질들이 나오는데, 어떤 게 나오냐면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는 원자핵과 원자핵 주변에 있는 전자, 이런 물질들로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소를 더 쪼개면 다 똑같은 물질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성질을 가진다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원소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성질을 가지는 가장 기본 단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특정한 성질을 가지는 기본 단위, 또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다. 그래서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는다. 분해를 하면 다른 어떤 특정 성질을 가진 애들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똑같은 양성자, 중성자, 전자로 분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 즉 특정 성질을 가지는 걸로는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요. 현재까지는 약 118가지 원소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뭐 철, 구리, 수소, 산소, 질소, 탄소, 뭐 이런 되게 다양한 원소들이 현재 존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는 이제 원소 주기율표가 없는데, 선생님이 이제 수업 시간에 원소 주기율표 여러분 다시 나눠 줄 거고요. 원소 주기율표가 왜 그렇게 생겼는지 선생님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소 주기율표가 왜 그렇게 생겼는지, 그리고 그 생긴 이유가 뭔지 또 이제 설명을 할 건데, 그거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앞으로 물질들이 왜 그렇게 결합을 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물질의 결합이 왜 특정 물질들이 나오고 왜 그렇게 결합을 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수업을 할 거고요. 지금은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계속 합시다. 그러니까 어쨌든 물질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는 되게 궁금해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옛날 과학자들이. 그래서 이제 원소설
되게 다양한 원소설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은 이제 그 중에서 되게 중요한 과학자들만 여기다 써놨고요. 좀 더 있는데 좀 더 있는 사람들은 책에 우리 교재에 잘 나와 있으니까 교재를 보면서 다시 한번 더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고대 탈레스라고 하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랑 탈레스는 이제 그리스 시대 사람이고요. 그리스 시대 때는 이런 원소라고 하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탈레스는 이제 모든 근원은 물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뒤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물, 불, 흙, 공기라는 네 가지 원소, 즉 4원소설을 얘기했어요. 4원소설을 얘기를 했어요. 4원소설을 얘기해서 이 원소들이 네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고 요거에 의해서 뭐 서로 바뀔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요 다음에 근데 이제 중세시대 넘어와서 이제 보일이나 라부아지에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원소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했고 이런 이제 이런 연구랑 플러스해서 이제 화학적 발전을 부흥을 일으킨 게 화학에 대한 이제 부흥을 일으킨 게 연금술이라는 게 있어요. 연금술. 그러니까 뭐냐? 연금술은 여러분 뭐 들어본 사람도 있겠지만 금을 만드는 거예요. 금을 만들기 위한 술법?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기술. 근데 실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그걸 만드는 것보다는 그냥 그 돈을 안 쓰는 게 금을 만들기 위한 돈을 안 쓰는 게 훨씬 더 돈을 많이 버는 거니까 그렇고 그러니까 어쨌든 과거의 사람들이 금을 만들기 위해서 되게 많은 실험들을 했고 그로 인해서 이제 화학이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이루었는데 어쨌든 이제 그 원소 금이라고 하는 원소를 위해서 발전을 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원소라는 것을 되게 많이 궁금해들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일, 라부아지에 대한 거 여러분 보면 되는데 요거는 이런 건 좀 중요하죠. 라부아지에는 물이 원소가 아님을 증명하였다라는 거고 보일은 이제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단순한 물질을 원소라고 정의하였다. 이런 이제 정의들은 당연히 알아야 돼요. 교재에 좀 더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교재 보면서 좀 더 정확하게 외우면 되고요. 시험에 잘 나올 거기 때문에 당연히 외워둬야 돼요. 여러분 잘 알고 있도록 하고 뭐 물질을 이루는 원소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물질은 원소로 되어 있어요. 원소로 되어 있고 뭐 그 원소가 이제 한 가지 종류냐 아니면 뭐 두 가지 이상이냐 되게 다양한 물질들로 이제 결합이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건 그냥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이런 게 이제 원소에 대한 거다라는 거면 이 중에 이제 우리가 원소의 특성들, 특정한 어떤 성질들, 특성들을 이제 볼 건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불꽃 반응이에요. 불꽃 반응은 이제 금속 원소에서 이제 나타나는 거고 금속 원소 양이온들에서 이제 나타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요 원소들은 색깔이랑 같이 연결해서 외워야 돼요. 이거 시험에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불꽃 반응색은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죠. 리튬 빨간색, 나트륨 노란색, 칼륨 보라색, 칼슘 주황색, 스트론튬 빨간색, 구리 청록색이라고 하는 요 6가지는 무조건 다 외워야 된다. 요거 당연히 외워야 된다라고 여러분 알고 있도록 하시고요. 불꽃 반응은 이제 요 금속 양이온의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금속 양이온을 포함하는 물질에 불을 붙이면, 그러니까 또는 이 금속 원소가 포함되어 있는 걸 이제 불꽃에다 집어넣으면 특정한 불꽃 반응색이 나타나는 것을 이제 불꽃 반응색이라고 얘기를 하고, 얘는 당연히 정해져 있는 색깔이 나타나기 때문에 특정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어요. 특정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고, 불꽃 공연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뭐지, 불꽃 공연? 폭죽이나 이제 뭐 화약, 여의도 불꽃 축제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그 뭐 폭죽의 색깔, 그 폭죽의 색깔도 당연히 다 요것들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폭죽에 뭐 노란색이 나타나기도 하고, 뭐 청록색이 나타나기도 하고, 뭐 빨간색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금속 원소를 이제 어떻게 조합하고 어떤 걸 금속 원소를 넣느냐에 따라서 색깔이 나타난다 라는 거고, 이 불꽃 반응은 그냥 되게 쉽게 원소들을 이제 구분할 수 있는, 원소를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 금속 원소를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금속 원소를 구분하는 가장 쉬운, 글씨 좀 그러네요. 쉬운 방법이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험 자체는 되게 단순해서 뭐 니크롬선에다가 물질을 묻혀서 그 촛불에다가 집어넣어서 이제 색깔을 보는 건데, 실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요거 색깔 외우는 게 더 중요하니까 요 색깔 잘 보도록 하고요. 요런 이제 불꽃 반응색이 나타나는 이유가 실은 여기 있어요.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 특정 원소가 포함된 물질의 불꽃 반응, 그러니까 특정 원소가 포함된 물질을 태웠을 때 나타나는 그 색깔, 방출되는 색깔을 분광기로 관찰을 하면 이렇게 선 스펙트럼이라는 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 요런 이제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얘는 이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빛, 뭐 백색광이라 그러죠. 백색광을 프리즘 같은 이제 빛을 분산시킬 수 있는 그런 물질을, 그런 도구를 이용해서 빛을 분산을 시키면 빨주노초 파남보의 무지개 색깔이 나타나요.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이런 연속적으로 색깔이 나타나는데, 이 색깔 중에 어떤 특정한 색깔들, 특정 부분의 색깔들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 선 스펙트럼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색깔이 나타나지 않고 특정 부분에 있는 것만 나타나서 보이는 거, 요게 이제 선 스펙트럼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분광기라는 걸로 관찰을 했을 때 이런 선들이 나타난다는 거고, 이런 선들은 원소의 종류와 그 양에 따라서, 그러니까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선의 색깔이나 위치, 개수가 달라지고요. 그리고 이 굵기는 이제 양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원소의 양이 많으면 굵기가 조금 더 굵게 많이 보이기도 하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물질에 포함된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색깔, 위치, 그리고 그 개수가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여기 불꽃 반응색에 보면 리튬이랑 스트론튬이 둘 다 빨간색으로 나타나는데, 육안으로 아주 미세하지만 구분은 돼요. 스트론튬이 좀 더 이제 뭐랄까 약간 좀 검붉은색, 약간 좀 더 진한 빨간색, 약간 검은기가 섞인 빨간색인데, 요거를 이제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도 구분이 살짝 되지만 정확하게 구분을 하는 거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선 스펙트럼으로 이제 구분을 하는 건데, 얘는 원소마다 전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선 스펙트럼이 동일한 원소는 없어요.
선 스펙트럼이 동일한 원소는 없어서 모든 원소가 다 선 스펙트럼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선 스펙트럼을 분석을 하면 어떤 원소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리튬하고 스트론튬은 불꽃 반응색 육안으로 봤을 땐 비슷하지만 이렇게 선 스펙트럼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위치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선 스펙트럼을 가지고 원소를 좀 더 정확하게 구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알 수 있는 게 원소 여러 개가 섞여 있어도, 여러 개의 원소가 섞여 있어도 스펙트럼 분석을 하면 그런 이제 섞여 있는 원소들의 스펙트럼이 전부 다 나타나는데, 그 나타나는 스펙트럼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원소들의 스펙트럼 선이랑 비교를 해서 어떤 원소들이 섞여 있는지 우리가 알 수도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리튬이랑 스트론튬이랑 나트륨이랑 다 섞여 있으면 요거 세 개 줄을 싹 겹쳐 놓은 모양의 그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고, 그럴 경우에 이제 스트론튬하고 리튬은 요거 두 개선, 여기 지금 요거는 거의 스트론튬이랑 리튬이 같으니까 이걸로는 구분이 리튬이 안 되지만, 요쪽 오른쪽에 있는 요 두 개의 선으로 인해서 리튬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트론튬이 있음을 알고, 그 다음에 나트륨이 들어가 있음을 이제 알 수 있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고유한 선 스펙트럼이 전부 다 나타나고, 그걸 이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스펙트럼 위치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원소를 구분하는 방법에 이제 불꽃 반응색이 있고, 금속 원소 양이온을 구분하는 거지만 어쨌든 불꽃 반응이 있고, 이 불꽃 반응에서 이제 똑같은 색이 나오는 거는 요 스펙트럼이라는 걸로 구분을 한다 라는 거 여러분 잘 봐두도록 하세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원소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할 것은 원자에 대해서 할 거예요. 원자. 원자라는 거는 뭐냐면, 요거는 이제 개수 단위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원자는 이제 물질을 구성하는 단위 입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단위 입자, 개수, 그러니까 원소 한 개 단위를 얘기하는 게 이제 원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소라는 원소 한 개, 그럼 수소 원자 하나. 그럼 수소라는 원소가 10개가 모여 있으면 수소 원자가 10개 모여 있다. 이런 식으로 단위를 얘기해요. 단위, 개수 단위를 얘기하는 게 원자고요. 그래서 이제 원소랑 원자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원소는 성질을 가지는, 특정한 성질을 가지는 기본 단위를 얘기하는 거고, 원자는 그런 원소 한 개 단위, 그러니까 개수 단위를 얘기하는 게 원자예요. 뭐 수소 원자 한 개, 뭐 질소 원자 한 개, 뭐 산소 원자 한 개, 이런 식으로. 이 원자는 크기가 매우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예로 들면 수소 원자 1억 개를 일렬로 놓았을 때 길이는 1c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수소 원자 하나의 크기가 10의 10제곱분의 1의 10의 10제곱분의 1m 되거든요. 수소 원자 한 개의 크기가 10의 10제곱분의 1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1억이면 10의 8제곱이고, 거기서 이제 100배 더하면 1m가 되죠. 그러니까 수소 원자 1억 개가 약 1cm 정도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수소 원자는 크기를 계산이 이미 다 돼 있어요. 10의 10제곱분의 1m. 어마어마하게 작은 거고요. 이렇게 이제 원자라는 게 있고, 자, 그 원자의 구조는 실은 아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원소를 더 쪼개면 양성자, 중성자, 전자로 되어 있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원자를 쪼개도 똑같겠죠, 당연히. 원자를 쪼개도, 그러니까 원자라고 하는 거는 원소의 개수 단위를 얘기하는 거니까 어차피 똑같아요. 그래서 원자를 쪼개도 똑같이 원자 핵과 전자로 되어 있고요. 원자 핵에는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실은 뒤에 좀 더 얘기를 할게요. 요거는 지금 아까 얘기를 했어야 됐나 했는데 뒤에 이제 원소 기호 하면서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원자 핵은 이제 플러스 양성자를 띠고 있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양전하를 띠고 원자의 중심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요. 전자는 이제 음전하를 띠고 있으면서 원자 핵 주위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원자의 종류에 따라서 원자핵의 전하량이 다르고 실은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는 같아요. 양성자와 전자의 수는 같다. 그래서 모든 원자는 이제 전기적으로 중성이에요. 모든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라는 거 좀 알고 있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양성자 개수와 전자 개수는 같다. 여기 보면 원자핵의 전하량 크기가 전자의 총 전하량 크기와 같아서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여기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양성자 개수랑 전자의 개수는 똑같아요. 그래서 수소는 전하량이 플러스 1이고 전자 1개 고요. 탄소는 전하량 플러스 6이고 전자 6개 있다 라는 거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 이제 선생님이 얘기하려던 게 어떤 거였냐면 원소는 이제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기본 단위라 그랬잖아요. 원소의 성질은 무엇으로 구분이 되는가 하면 양성자의 개수에 의해서 그 원소의 성질이 결정이 돼요. 그리고 원소 번호는 양성자의 개수로 이제 번호가 매겨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수소는 양성자 1개짜리예요. 수소는 양성자 1개짜리라서 원자 번호 1번이 되고요. 탄소는 양성자 6개짜리라서 원자 번호 6번이에요. 그래서 이제 리튬은 양성자 3개짜리라 원자 번호 3번이고요. 산소는 8번, 플로리는 양성자 9개 9번, 나트륨은 양성자 11개니까 11번 이런 식으로 원자 번호, 그러니까 원소의 번호가 매겨지고 그게 이제 양성자의 개수에 의해서 매겨지고 그 양성자의 개수에 의해서 원소들의 성질이 나타나게 돼요. 요거 여러분 알고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소는 이제 고유한 성질들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어떤 일부분의 성질이 비슷한 애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런 애들은 뭐 때문에 같으냐는 이제 전자 때문에요. 전자 때문에 같은데 그 내용은 선생님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지 않고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더 얘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선생님이 그 내용 설명해 놓은 강의도 있으니까 실은 그것도 이제 같이 첨부해서 한번 다시 얘기하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여기까지만 여러분이 현재 알아야 될 것까지만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원소들은 물론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뭐 이름을 붙여서 구분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이름이 너무 기니까 기호를 붙이기도 해요. 원소 기호를 붙이는데
그건 이제 원소 기호는 이제 원소를 표현하는 거겠죠. 그래서 뭐 중세 연금술사들은 이제 자신만 알아볼 수 있는 그림으로 원소를 나타냈다 그랬는데, 뭐 현대에 와서는 자신만 알아보면 당연히 안 되죠. 뭐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돌턴이나 베르셀리우스 뭐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현재 원소 기호는 이제 베르셀리우스가 제안한 것이다 라고 이제 되어 있죠. 어떤 거냐면 알파벳. 근데 이게 알파벳뿐만이 아니라, 알파벳이라기보다는 이제 뭐냐면 그 영단어 또는 라틴어, 뭐 그리스어, 이런 이제 물질을 부르는 단어, 영단어의, 그러니까 원소 이름의 첫 글자를 이제 따서 오는 거예요. 원소 기호를 나타내는 거는 뭐다? 영단어 또는 이제 뭐 그 단어를 표시하는 라틴어라든지 영단어라든지 이런 것들의 맨 앞 글자 또는 두 개를 갖고 와서 이제 보통 표시를 한다 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 그래서 이제 탄소 같은 경우에는 카본이죠. 카본. 그래서 카본의 맨 앞 글자 C를 따오는 거고, 염소 같은 경우에는 카본이랑 앞 글자가 똑같기 때문에, 탄소랑 똑같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간 글자 중에 하나를 더 따와서 이제 원소 기호를 쓰는데, 그래서 염소는 이제 클로린이라 그래서 Cl. 많은 학생들이 CI로 헷갈리는 CL이에요. 클로린, CL. 탄소는 C, 카본. 이렇게 되는 원소 기호가 있다.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여러분은 이 원소 기호 20번까지는 외워야 돼요. 자, 여러가지 원소 기호 몇 가지 나왔는데, 주기율표상에 20번까지 당연히 원소 기호, 번호 외워야 됩니다. 원소 기호랑 원소 번호 당연히 외워야 돼요. 그 중에 이제 특정한 거, 뭐 수소, 뭐 질소, 탄소, 산소, 나트륨, 구리, 염소, 칼슘. 자, 원소 이름은 이거 이제 한글로 쓰는 거지만, 이제 한글로 쓰는 거랑 다르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영단어의 첫 글자를, 영단어 또는 이제 라틴어의 첫 글자를 따온다 그랬잖아요. 수소는 이제 하이드로젠이라 그래서 H를 따오는 거고, 질소는 이제 나이트로젠이라고 얘기해서 N 따오는 거고, 나트륨은 실은 영어로는 소듐이에요. 소듐. 그래서 영어로 따온 게 아니라 나트륨이라는 라틴어에서 따온 거라 NA가 되고, 구리는 이제 우리말이죠. 구리는 우리말이고, 영단어로 이제 쿠퍼예요. 쿠퍼. 그래서 CU 따오는 거고, 염소도 이제 클로린의 앞글자 C랑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L 따와서 CL 해서 염소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제 원소 기호 있고, 이런 원소 기호하고 이제 숫자를 갖고 이제 화학식을 써요. 물질의 화학식을 쓰는데, 수소 H2, 뭐 질소 N2, 메테인 CH4, 이산화탄소 CO2 이렇게 이제 화학식도 이제 나타낼 수 있고, 그럼 이렇게 이제 화학식을 쓸 수 있는 이유, 이렇게 이제 결합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선생님이 요 강의 말고 수업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도록 할 거예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대체 왜 물은 수소 2개랑 산소 하나가 결합해야 물인가? 그리고 다른 결합은 있을 수 있는가 없는가? 수소는 왜 무조건 H2인가? 메테인은 CH4인가? 그럼 CH4 말고 다른 결합도 있는가? 탄소에는 수소가 4개만 결합해야 되나? 5개 결합할 수는 없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거고, 이 부분에 대한 강의 찍어 놓은 것도 여러분 또 링크를 걸어 줄 테니까 같이 보면서 복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일단 여기까지고요.
첫 수업인데 첫 강의인데 시간이 조금 길었죠. 여기 양이 조금 많아서 시간이 길었는데 여러분 잘 복습 당연히 철저히 잘 하시고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요거 외적인 다른 내용들 좀 더 잘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제 요 내용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질문 있으면 항상 수업 시간에 질문하시고요.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